평범한 노부부가 만난 친절한 부동산 중개사의 숨겨진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사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인공은 김태수 할아버지 73세, 박영자 할머니 70세입니다. 결혼한 지 거의 50년 된 평범한 부부죠. 이야기는 정말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지난 봄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여보, 나이 먹으니까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할머니도 공감했어요. 나도 시장 갔다 올 때마다 허리가 아파. 병원도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고. 그러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평범한 노부부의 고민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여보, 이사라도 갈까? 그래,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냥 천천히 좋은 집 있으면 이사 가자는 마음이었죠. 동네 부동산에 갔어요. 새로 생긴 곳이었는데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2, 3층 정도 빌라나 아파트 2층. 병원이랑 시장 가까운 곳으로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마땅한 게 없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실망했어요. 그럼 어쩌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좋은 집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왔어요.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이틀 뒤에 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 딱 좋은 집이 나왔어요. 어떤 집인데요? 조건이 완벽해요. 빨리 와서 보세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에 가보니까 중개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어르신들 조건이랑 100% 맞아요. 컴퓨터 화면에 집 사진을 보여줬어요. 깔끔한 2층 빌라, 남향. 주변 환경도 좋아 보였어요. 병원까지 도보 10분, 시장까지 도보 5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오, 정말 좋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전세 2억 5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한 돈이랑 딱 맞았어요. 우리 예산이랑 맞네. 그죠? 정말 잘 됐어요. 중개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좋은 분들한테 들어와 달라고 하세요. 깔끔하고 조용한 분들로요. 그럼 우리한테 딱이네요. 맞아요. 어르신들 보자마자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중개사도 친절하고 조건도 완벽하고. 그럼 언제 집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집주인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그렇게 해서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은 정말 완벽했어요. 여보, 여긴 정말 좋다. 할머니도 마음에 들었어요.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집주인과 전화 통화도 했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집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도 안심이에요. 목소리도 친절했어요.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할아버지는 바로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좋습니다.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계약 준비를 했어요. 중개사가 서류들을 준비해줬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다 준비됐어요. 할아버지가 서류들을 보니까 전부 깔끔했어요. 좋네, 다 깨끗하고. 등기부등본도 문제없어 보였어요.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언제 뽑은 거예요? 어제 뽑은 거예요. 최신이죠. 할아버지는 만족했어요. 그럼 계약하죠. 도장을 꺼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제자요? 오늘자는 없어요? 네. 어제 뽑은 거니까 괜찮죠. 그래도 오늘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안 돼요? 중개사가 살짝 당황했어요. 왜요? 하루 차이에 뭐가 바뀌겠어요? 할머니는 그냥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너무 신중하세요. 할아버지도 약간 짜증났어요. 여보, 괜찮다는데 왜 그래? 그냥 확인만 해보자. 결국 중개사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럼 내일 오늘자로 떼서 보여드릴게요. 내일요? 오늘 못해요?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동사무소 문 닫았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오후 5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동사무소가 좀 있으면 문 닫을 시간이라 마음이 급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그럼 내일 보고 계약하죠. 그날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불평했어요. 여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뭐가 나빠? 좋은 집 놓치면 어떡해? 놓치면 또 다른 집 찾으면 되지. 다음날 중개사한테 연락했어요. 등기부 뽑으셨어요? 아, 그게 시스템 점검 중이어서요. 시스템 점검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안 돼요. 내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요즘 시대에 동사무소 끝날 시간이라고 미루고 시스템 이상이라고 미루는 게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마트에서 이웃 박노인을 만났어요. 영자씨, 이사 준비 어떻게 돼가? 집은 찾았는데 서류 확인 중이에요. 어떤 집인데? 할머니가 집 얘기를 했더니 박노인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영자씨, 혹시 등기부 확인해봤어? 어제자로 봤는데 깨끗했어요. 어제자? 오늘자 안 봤어? 왜요? 박노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요즘 전세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 써. 어제까지는 깨끗하게 해놨다가 계약 당일에 갑자기 근저당 설정하는 거야. 설마요. 영자씨, 내일 계약 전에 꼭 오늘자 등기부 떼어봐. 약속해. 할머니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여보, 박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뭔 말? 등기부를 오늘자로 꼭 확인해보라고. 왜? 전세 사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이고, 박 영감이 너무 의심이 많아. 요즘 사기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래도 확인해보자. 여보, 중개사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가면 되지.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혼자 동사무소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쓸데없는 일 한다며 따라오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오늘자 등기부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고 기다렸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면서 종이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서류를 받아서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는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어요. 근저당 설정 마이너스 금액 2억 8천만 원. 할머니는 종이를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근저당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건. 급하게 집으로 뛰어왔어요. 여보, 여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이거 봐. 이거. 등기부를 보여주니까 할아버지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제는 없던 게 하루 만에 생겼다고? 박 아저씨 말이 맞았어. 즉시 박노인한테 전화했어요. 박 아저씨, 큰일이에요. 왜, 뭔 일이야? 근저당이 정말 생겼어요. 박노인이 달려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영자씨,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요? 어제까지는 깨끗하게 해놨다가 오늘 갑자기 근저당 설정한 거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증금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할머니는 온몸이 오싹했어요. 그럼 중개사도 한패인 거예요? 당연하지. 혼자서는 못해.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 당할 뻔한 거네. 즉시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여보세요. 이 집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상담사가 정보를 확인하더니 죄송합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근저당 금액이 너무 커서요. 이런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구청 전세사기 상담센터에도 신고했어요. 어르신들 잘하셨어요. 그거 완전 조직 사기였어요. 조직이요? 네, 요즘 그런 조직들이 어르신들 타겟으로 해서 사기쳐요. 어르신들이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부동산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피해 신고가 한 달에 수십 건씩 들어와요.
상담사가 사기 조직의 수법을 설명해줬어요. 먼저 돈 있는 노부부들을 타겟으로 정해요. 그 다음에 완벽한 조건의 집을 미끼로 던지고 어제자 등기로 속이고 계약 당일에 몰래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가로채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해요? 이들은 전문가예요. 몇 달씩 준비해서 한 번에 여러 가구를 동시에 사기치고 도망가요. 할머니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부동산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오늘자 등기부를 들고 가서 보여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사 얼굴이 변했어요. 아, 그게 어제는 없던 근저당이 왜 하루 만에 생겼어요?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곧 정리될 거예요. 언제요? 한 달 안에. 말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때 집주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30대 남자였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대신 왔습니다. 위임장을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자세히 봤어요. 집주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사촌형이에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보니까 성씨가 달랐어요. 집주인은 김씨인데 당신은 박씨네요? 아, 외가 쪽 사촌이에요. 변명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주인 직접 못 만날까요? 지금 부산에 계셔서. 언제 올 수 있어요? 글쎄요. 바쁘셔서. 대답이 애매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계약 안 하겠어요. 왜요? 다 준비됐는데. 집주인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계약해요? 대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분한테 집 넘어가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아니면 이 조건으로는 못해요. 협박 비슷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흔들렸어요. 여보, 그럼 우리 이 집 놓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더 확신했어요. 놓쳐도 돼?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그냥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해. 대리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디서도 집 못 구해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안 구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중개사가 말렸어요. 자, 진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은 계약 안 해요. 더 확인해보고 나서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는 불만이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뭐야, 느낌이. 내가 지금까지 언제 틀렸어?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뭔가 신경 쓰였어요. 다음날 아침 중개사한테 연락했어요. 등기부 뽑으셨어요? 아직이요. 시스템이 계속 점검 중이래요. 그럼 언제 돼요? 오후쯤. 핑계가 계속 나왔어요.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갔어요. 오늘자 등기부 등본 뽑아주세요. 주소 말씀해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기다렸어요. 공무원이 이상하네요라고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 집 어제랑 오늘이랑 내용이 완전 달라졌네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했어요. 어떡해요? 어제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근저당이 엄청 잡혀 있어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근저당 설정 마이너스 금액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보다 3천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었어요. 여보, 우리 완전 속을 뻔했어. 급하게 집으로 뛰어와서 할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도 서류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뀐다고? 내가 뭐라 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박노인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박 아저씨, 정말 근저당이 생겼어요. 박노인이 즉시 달려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영자씨, 이거 완전 조직적이야. 조직적이요? 혼자서는 못해. 여러 명이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야. 박노인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중개사는 미끼 역할, 가짜 집주인은 전화로만 통화, 대리인은 서류 위조. 다 한 팀이야.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당연하지. 돈 많은 노부부 타겟으로 정해놓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즉시 구청에 신고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위험할 뻔하셨어요. 얼마나 위험했어요? 계약했으면 보증금 2억 5천만 원 다 날리고 집에서도 쫓겨날 뻔했어요. 상담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조직 이미 다른 어르신들 10여 명 사기쳤어요. 피해액만 수십억 원이에요. 그럼 우리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여러 어르신들 동시에 노린 거예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증거자료 잘 챙겨오셨네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 신고로 사기 조직 검거했습니다. 진짜요? 네, 총 7명이 체포됐고요. 피해자만 20여 명이에요. 우리 빼고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네, 어르신들은 유일하게 사기를 피한 케이스예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조직적 전세 사기단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그 뉴스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내 덕분에 우리 큰일 안 났네. 무서워. 하마터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영자네가 전세 사기 피했대. 어떻게 알았어? 영자가 직감으로 알아챘대. 할머니는 갑자기 동네 유명인이 됐어요. 집 구하는 이웃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영자 언니, 우리도 집 보는데 같이 가주세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하기. 둘째, 어제자 등기 말고 오늘자 등기 무조건 확인. 셋째, 집주인 얼굴 직접 보기. 넷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더욱 의심. 다섯째, 내 직감을 믿기. 이 체크리스트가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할머니 조언 따라한 사람들은 전부 안전하게 계약했거든요. 몇 달 뒤에 진짜 좋은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따라했어요. 집주인도 직접 만났고 오늘자 등기도 확인했고 보증보험도 가입했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깔끔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구나. 드디어 안전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내 직감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 앞으로는 내 말 무조건 들을게. 50년 살았는데 이제야? 늦었지만 깨달았잖아. 할머니는 지금도 동네에서 전세 사기 예방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어르신들, 사기꾼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봐요. 하지만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의심할 건 의심해야 해요.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50년, 60년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아요. 경찰서에서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 신고 덕분에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피해는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아요.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실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끔찍했어요. 한 70대 부부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다 잃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중개사가 워낙 친절하고 서류도 완벽해 보여서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고 보증금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 부부는 현재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도 하마터면. 그 뒤로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전세 사기 예방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첫 강의 날 어르신들이 가득 찾아왔어요. 영자 씨가 전세 사기 피한 분이지? 어떻게 알아챘어?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조건도 완벽하고 중개사도 너무 친절하고 가격도 딱 맞고. 그게 왜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건 없어요.
뭔가 완벽하면 그 뒤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이 가격,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런 말 들으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 기다려줘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와서 말했어요. 영자 씨 덕분에 저도 위험한 계약 안 했어요. 급하다고 하길래 의심했거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제 친구가 비슷한 사기당할 뻔했는데 영자 씨 얘기해줬더니 계약 안 했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다른 사기 조직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했어요. 진짜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앞세우고 실제 집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까지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체크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은 당하지 않았어요. 오늘자 등기부터 확인하고 보증보험 되는지 알아보고 특약도 넣고 영자 씨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안전해.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집 구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거죠. 최근에는 다른 동네에서도 강의 요청이 와요. 우리 동네에도 와서 강의해주세요. 할머니는 기꺼이 가세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지금까지 할머니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은 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사기 피한 분들이 수십 명이라고 해요.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돈 지켰어요. 할머니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아버지도 지금은 할머니를 완전히 신뢰해요. 우리 집 여왕님 말씀이 곧 법이야. 50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아내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아. 현재 그 부부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할머니는 동네에서 전세 사기 잡는 할머니로 유명해지셨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똑똑해요. 다만 새로운 사기 수법을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기본은 똑같아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고 급하게 하려는 사람은 믿지 말고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50년, 60년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아슬아슬한 이야기였죠? 만약 할머니가 그날 직감을 무시하고 계약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도 집 구하실 때, 아니, 어떤 계약을 하실 때든 꼭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해보기. 급할수록 천천히 하기.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기. 특히 어르신분들, 사기꾼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